용지들이 허술하게 이송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건 그 유튜버의 영상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전투표한 용지가 이렇게 뭐 생선 상자야? 그러니까요. 이런 그 플라스틱 상자 있잖아요. 이런 뭔가 그 짐을 실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우체국에서 배송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보면은 각 지역으로 이 거소 투표라 그러죠. 다른 곳에 투표했을 때 우편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보여주세요. 예, 이거 심각한데. 아니 이게 무슨 생선 상자도 아니고 네. 투표함이 여러분들 담기게 되면은 이거를 다 봉인을 해서 옮겨야지. 이건 뭐예요? 중간에 그러니까요. 누가 빼가도 모르겠네. 아, 진짜 사실 손 탈 수 있겠네, 정말 진짜. 제가 이게 속 탄 게 뭐냐면요. 저게 소쿠리잖아, 소쿠리. 플라스틱. 네. 저거 생선도 저걸로 안 담고요. 생선이 하면은 이게 짱짱하지가 않아서 깨지기 때문에 소쿠리. 저거는 최소 상추 정도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플라스틱 소쿠리 산 거였네. 소쿠리 수녀인데 네. 저희가 또 속 타는 이유가 있어요. 저 지역이 어디냐? 용인병, 용인 수지 지역입니다. 아. 자, 저희가 한 12시까지만 해도요. 그 이상일 전 의원이죠. 용인병에 나왔습니다. 정말 저희랑 솔직히 말하면은 환호했어요. 예. 다 어려워도 그래도 신의 한 수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 저 영상이 몇 분이 보셨냐면요. 50만 분 이상이 보셨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다 져도 용인병, 용인 수지는 이겨야 되겠다. 우리가 그랬었는데 까고 보니까 일방적으로 돼가지고요. 처음에 거의 한 5% 이겼잖아요. 그렇죠. 5% 이기던 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이제 수도권을 돌면서 인터뷰를 하러 다녔잖아요. 여러분들을 다녔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상일 후보 아니었습니까? 뭐 이창근 후보도 있고 김용남 후보도 있고 저는 제가 선거 투표 전날 제 인스타그램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 분이든 안 한 분이든 모두 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갔던 분이라 더 좀 애착이 갔는데 밤에 제가 자기 전에 이기고 있어서 그래 자고 일어나면은 축하 인사해야지 라고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졌어요. 저는 제가 방정인가 해가지고 제가 좀 스스로 자책을 한 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 도착을 했어요. 네. 1시인데 축하 인사드리려고 그걸 또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방법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사전투표를 깠더니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도 통계 자체로는 이기고 있었는데 그 추세를 보니까 방법이 없겠다라고 따라오는 추세가. 그런데 이게 사실 솔직히 왜 좀 더 아쉽냐면은 용인병은 정말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창근 후보가 있었던 하남 같은 경우는요. 사실 사전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이현재라고 있죠. 예, 네. 그 사람이 1심에서 그 유죄를 받아서 1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굳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거의 10몇 %를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럼 장사가 없어요. 둘 합치면 50% 가까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용인병 같은 경우는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수지 지역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동네인데 사전투표를 깠더니 졌다. 근데 마침 저기가 소쿠리로 저 사전투표 봉투를 옮긴 곳이다. 이러니까 저희가 슬플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거소투표는 차라리 중앙선관위로 싹 모았다가 그렇지. 분류를 해서 각 지역으로 내려보는 게 맞는데 저런 식으로 등기 형태로 보내지는 거는 언제든 분실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바꿔치기도 충분히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해외에 있던 18개 공관에 있던 정보 같은 경우 그 투표 개표 결과는 저 표가 대한민국에 지금 온 게 아니라 그냥 정보만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의 형태로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데이터로 그냥 넘어왔으니까 그게 진짜 그건지를 알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사진 찍어서 보낸다? QR코드 보낸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황교안 대표 지역구 종로의 수상한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요 말이죠. 아니 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또 물어보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복습을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시간 방송 중인데도 계속 문자가 오세요. 네, 근데 자 서울의 지역구가 49개입니다. 49개인데 5군데에서요.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에선 승리했는데 후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5군데선 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이겼는데 후보는 진 지역이 5개, 딱 5개입니다. 근데 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다 중요한 지역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황교안 대표를 뽑은 사람들은
당연히 미래한국당을 뽑을 것이고 이낙연을 뽑을 사람은 당연히 더불어시민당을 뽑을 겁니다.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가능하겠죠. 황교안 대표를 뽑았지만 다른 당에 뽑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지금 이번에 하여튼간에 표가 다 결집을 했기 때문에 서로 비례하는 형태를 보여야 되지 서로 반비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종로에서는요. 민주당 후보가 1위, 이낙연이 1위, 황교안은 2위, 반면에 정당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이 1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흐름 자체, 여러분들 500명 데리고서는 샘플 잡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도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론조사 했던 거 500명 해가지고 했던 거랑 대통령 지지도 그리고 뭐 민주당 미래통합당 후보 지지도 500명 갖고 나왔던 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출구조사 수준이 아니라 있는 표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낙연이랑 황교안 대표의 표 차이는 17,000표가 넘습니다. 그 작은 지역구에서 17,000표가 넘어요. 그러면은 더불어시민당과 한국당의 미래한국당의 표도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이겼단 말입니다. 500표 갖고 여론조사하는 것도 믿는데 실제 투표표를 가져왔더니 17,000표가 차이가 났으면은 당연히 더불어시민당이 이기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반비례가 나왔습니다. 더 문제는 황교안 하면은 보수의 대표고 미래통합당의 대표고 미래한국당은 자매정당이고 당연히 한 몸으로 움직였고 심지어 이번에 보십시오. 한성교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을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관위원장도 갈고 당대표도 갈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 시절에 인재 영입한 사람 황교안 대표의 땀과 희망이 서린 그 인재들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운전했던 허은하 공천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황교안 뽑은 사람은 한국당, 이낙연 뽑은 사람은 시민당이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한국당이 이겼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사전투표 열어보면은 압도적으로 이낙연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장년층의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젊은 청년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50대, 60대, 70대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과반 이상이에요. 과반 이상이었어요. 과반 이상이에요. 자, 다음 또 선거 지역구도 하나하나 분석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강동갑 그리고 중성동을 송파병이 있습니다. 강동갑은요. 아까는 그냥 모 교회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교회 10만 교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삼환 목사가 어떤 지역의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인 진선미마저도 김삼환 목사에게는 아주 깍듯이 대하고 때때마다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시민당 42,000표, 한국당 49,000표, 7,000표를 한국당이 앞섭니다. 그럼 그 추세대로라면 당연히 이수희 후보가 이겨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6,000표 차이로 진선미가 이깁니다. 그야말로 반비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성동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지상욱 58,000표를 받습니다. 반면에 박성준 64,000표를 받습니다. 말이 안 돼. 이게 6,000표 차이예요. 그것도 참 지상욱 58,300표 딱 떨어지게 딱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민당 같은 경우는요. 한국당에게 3,000표 차이로 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를 투표했냐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박성준을 뽑았던 사람들이 좌파 정당을 뽑을 수도 있고 지상욱을 뽑았던 사람들이 우파 정당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크로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크로스가 전반적인 흐름이 같이 가는 거지 이걸로 반비례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송파병 여긴 정말 심각해요. 남인순이요 14,000표를 김근식 후보보다 많이 가져옵니다. 근데 반대로 14,000표가 적은 표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나누고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박창훈 부장이 얘기했는데 지금 남인순 쪽에서 있었던 표가 만약에 다른 좌파 정당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한 14,000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몇 표 정도 나왔었죠?
네, 잠시 한번 자료를 다시 보고요. 거기다가 일단 어쨌든 한국당이 하나만 더 호주- 말씀을 예. 드리면 종로구가 지역구 투표가 총 96,714표예요. 예. 기권이 1,201표고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는 95,239표입니다. 기권은 3,661표. 이게 표 차이가 안 맞아요. 그러네요. 아니 네. 당연히 기권이 2,460표 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총 투표,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와 사전 투표가 차이가 그럼 또 나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사람들이 안 했다는 얘기. 그 사전 투표가 아니라 지역구랑 비례죠. 지역구랑 비례가 지금 숫자가 안 예, 맞는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아니 당연히 투표용지 여러분들 두 장을 받으시잖아요. 2장 찍으면은 딱 찍고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만 찍고 하나는 버린다? 예? 이상하잖아요. 하나는 찍고 하나는 투표에 기표를 안 한다? 게다가 투표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기표장 주변에 선관위 관계자들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표용지를 우리가 외부로 반출시킬 수가 없잖아요. 반출시킬 이유도 무조건 없어요. 투표장으로 들어가야죠. 어디 팔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네. 투표용지를. 이거 심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지금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승패가 뒤집어진 곳도 많고 또 아주 중요한 분들이 또 사전 투표에서 날라갔단 말이에요. 사실 사전 투표하게 되면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일단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이거 비등비등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굳이 나는 뭐 싫어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 찍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있어요. 보통 할 때요. 여러분들 투표할 때 네. 자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특정 정당에 이렇게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빼고요. 당원이나 이런 분들 빼고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우리가 까놓고 얘기합시다.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이죠. 저희가 광화문 나올 때 자유한국당이 좋아서 나왔습니까? 문재인이 싫어서 나왔습니까? 대부분의 투표는요. 누군가가 싫어서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나오는 거지 나는 문재인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나오는 일은 잘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황교안 대표가 너무너무 좋아요가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황교안 대표가 너무너무 싫어요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란 말은 뭐냐면요. 영향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문재인은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다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검찰개혁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야당 대표는요. 사실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싫으냐 투표를 할 때는요. 당연히 문재인이 싫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러 나갑니다. 근데 사전 투표를 했는데 여당인 문재인 지지가 문재인은 아니죠. 예, 민주당 및 더불어 시민당 지지가 폭발을 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문재인의 폭정을 막기 위해 이런 건 얘기가 되지만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몰려들어서 투표를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반이 50대, 60대, 70대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겁니다. 제가 여기 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54,902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민생당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 표수가 48,459표입니다. 약 6,500표 정도 적습니다. 이런 걸 아하. 보면 비례대표 그러니까 6,500표는 어디로 갔냐?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무슨 여성의 당이라든지 되게 군소 정당들의 표를 줄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지난 주말 보면은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끝까지 표심을 모아야 된다. 모든 당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탈표가 별로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거 보면 약 6,500표 정도? 과연 어디로 간 건지.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권표가 비례대표가 더 많았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기권표가 몇 표였냐면요. 예. 3,661표입니다. 비례대표가. 그렇다면 한 6,500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PT를 띄워주시죠. 예. 비례대표가 기권표가 3,661표.
그리고 지역구는 1201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6500표 정도가 딴 데로 갔는데, 기권표가 그럼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좋아하지만 정당은 못 찍겠다. 이런 사람이 6500표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3000표 정도 그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표는 그럼 어디로 갔나? 저 충격적인 사진을 지금 제보를 받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잠깐만요. 전화가 조금 오고 기다려야 해서.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저도 한번 볼게요. 예, 이게 뭐냐면요. 투표용지 모형 공고해가지고 밑에요. 바코드로 표시됐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맨 밑에 줄 보십시오. 이번에 바코드로 표시됨. 네. 근데 왜 QR 코드? 코드잖아요.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이게 지금 어디냐면 논산에서 오. 전옥현 차장님의 지인이 네. 지인이 지금 저기 그 제보를 해서 보내오신 겁니다. 생방송 중에 다음 주부터 네.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네.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보를 받아. 옛날에 그 경찰청 사람들인가요? 뭐 그것처럼. 여기 전화 받는 사람들 하나 이렇게. 몇 명 놔두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 네. 그럼 전화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박창욱이 저기 부스를 하나 만들어갖고 네. 전화 받고.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이게 지금 자 이게 제가 봐도요 좀 이상해요. 이게 자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사전투표를 했고 또 임종석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좀 암묵적으로 사전투표를 해라 좀 독려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초로 사전투표를 예. 했죠. 네네. 독려를 한 거. 이런 거 보면 우리 야당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고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정말 선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한 건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않는 거는 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럼요. 오니까 예. 다 취합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 잠깐만요. 제가 2개 정도 조금만 네, 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게 자, 너무 긴박해가지고 제가 뭐 사전투표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한 건 그런 겁니다. 사전투표한 용지들이 다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보관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개표할 때까지 그러니까 투표에서부터 개표까지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된다라는 게 선관위 공보실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렇다 그런다면 그 영상은 계속 보관이 되고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로 다 볼 수 있다라고 선관위 공보실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253개 지역구 전체에 대한 이 영상을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나오면 이 의혹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했는데도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도 이제 올렸어요. 볼까요? 이제 한번? 올렸는데요. 중요한 거. 예. 여러분들 지금 또 중요한 자료 화면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좀 오늘 방송이 길지만 이해하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제목이 투표용지 모형 공고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선관위가 공고를 했어요. 이렇게 투표하면 되십니다라고 공고한 건데 맨 아랫줄을 저희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를 하면요.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번 더 확대를 할게요. 맨 밑에 줄에 있었던 내용인데 사전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로 표시됨이라고 공고를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네. 네. 근데 QR코드를 썼어요. QR코드를 썼잖아요. 사전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가 바코드로 표시됨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보자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오후 5시 58분에 논산시 가야공면 면사무소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QR코드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된 그 증거도 보내주셨어요. 예, 그렇지만 또 그거는 투표용지니까 저희가 안 보여드리는데요. 예, 왜 바코드 투표지를 주지 않냐고 항의를 하니까 논산시 선관위의 투표용지 모형 공고 하단문에 투표용지의 일련 코드가 바코드로 표시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문에 증거가 있다 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지 투표관 관리 도장이 인쇄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모형에는 공란인데 그냥 나왔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바코드로 표시됐다라고 분명히 공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QR코드로 투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선거할 때 투표용지 잘 기억해 보시면요. 예, QR코드로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공지는 다 잘 아시죠? 저는 QR코드로 돼 있어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 녹용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 편살, 예, 44,000원짜리 복세 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 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 편살, 요게 복세 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 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담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만 8천원인데 요걸 22만 원에 요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 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 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 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전 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 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 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 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 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 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 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전 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무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 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 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네, 근데 신의 한 수만 이렇게 복세 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